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운동 성능은 아마 전 세계에서 이 차가 유일할 겁니다. 그리고 현대가 그걸 만들었네요.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처음 시작하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차는 바로 벨로스터 N인데요. 현대가 자사의 고성능 모델로 처음 한국에 내놓은 차입니다. 물론 벨로스터 N 수동 모델은 2년 전에 나왔죠. 하지만 이 녀석은 무려 8단 DCT를 탑재하고 나왔습니다. 드디어 저처럼 수동 운전을 싫어하는 사람도 탈 수 있는 N 모델이 나왔어요. 먼저 이 벨로스터 N은 275마력의 36토크의 출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8단 DCT 미션을 탑재하고 있죠. 자, 그럼 먼저 앞에 디자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벨로스터 N의 앞에 디자인은 이전 세대와 다르게 아주 세련되졌습니다. 예전 벨로스터도 예쁘긴 했지만 앞모습은 뭔가 설치류 같은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아주 세련되게 예쁘게 잘 다듬었어요. 그리고 앞모습을 보면 여기 N 마크가 달려있고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것은 바로 이 스키드 플레이트입니다. N 모델에만 들어가는 액세서리인데 빨간색 포인트로 범퍼와 스키드 플레이트와 그릴을 관통하는 아주 멋있는 포인트죠. 자, 그럼 이제 옆모습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로스터의 옆모습을 보면 자사의 경쟁 모델인 i30에 비해서 굉장히 날렵하고 섹시한 자태를 보여줍니다. 루프라인이 뒤쪽으로 아래로 흐르면서 굉장히 속도감 있고 섹시한 라인을 연출해주죠. 옆모습에도 이렇게 N만의 독특한 레드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휠은 피렐로 피제리 타이어를 끼고 235-35-19 사이즈의 19인치 휠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벨로스터 N 퍼포먼스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벨로스터 N 전용 레드 캘리퍼가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뒷모습으로 함께 가시죠. 벨로스터 뒷모습을 보면 먼저 이 잘 빠진 루프 라인을 따라서 하태치의 필수품인 리어 스포일러가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깜찍한 삼각형 브레이크 등이 보이고, 와, 뒷모습을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벨로스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게 바로 이 뒷모습 디자인이에요. 보시면 아주 디자인을 극단적인 비레미를 끌어올려서 굉장히 빵빵해 보이게 디자인했고, 위아래뿐만 아니라 위와 옆에도 볼륨감을 엄청나게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죠. 아마 현대차 역사상 이렇게까지 굉장히 볼륨감 있는 디자인을 내놓은 적이 있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뒷부분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바로 이 리어 램프입니다. 와, 정말 예쁘지 않나요? 이 리어 램프가 점등되는 형식을 한번 보면 어떤 슈퍼카가 떠오르곤 하는데, 저는 감히 벨로스터 N을 조선의 람보르기니 하테치다 라고 부르고 싶네요. 물론 제 맘대로요. 자, 그럼 이제 안을 보러 함께 가시죠. 자, 이렇게 안을 안게 되면 가장 먼저 저를 반겨주는 건 곳곳에 N 전용 컬러인 퍼포먼스 블루 포인트들이 보입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스티치도 다 퍼포먼스 블루 색상이고, 기어 노브에도 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개인적으로는 이 하늘색 컬러들의 포인트가 좀 더 강렬한 빨강이었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강력한 스포츠 성능의 N에는 그게 훨씬 어울리기 때문이죠. 자, 가장 먼저 앉았을 때 제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 핸들인데요. 와, N 전용 핸들이 달려 있습니다. N 라인에도 비슷한 디자인이 있지만 이 버튼은 N에만 있죠. 그래서 N 전용 버튼들과 패들 시프트도 있고, 무엇보다 디자인과 그립감, 재질 모든 것이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질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런 대시보드의 재질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에어컨 송풍구 마감까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조금 신경을 써놨네요. 그런데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왕창 싸구려 플라스틱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튼 레이아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쪽 크래시 패드가 있고, 또 이쪽에는 버튼류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멀티미디어와 이 공조장치를 분리해 놓은 것은 매우 좋은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쉽다면 별도의 공조장치 액정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12V USB 2개가 있고요. 핸드폰을 놓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어 노브 쪽으로 와 보면, 와, N 전용 기어 노브가 있습니다. N 마크가 있고 디자인이 참 잘 돼 있어요. 자, 그럼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은
여기서 들어갈 수가 없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벨로스터는 희한하게도 문이 3개입니다. 운전석 쪽에는 한쪽만 있고 오른쪽을 통해서만 뒷좌석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운전석 뒤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험난한 여정을 펼쳐야만 합니다. 이런 구조가 갖는 불편함이 있죠. 바로 책가방을 바로 운전석 뒷자리에 문을 열고 넣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유아용 카시트를 놓고 아이를 왼쪽에서 넣고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이런 점 불편하지만 벨로스터의 개성이니까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자, 뒷좌석 공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공간은 생각한 것보다 여유로워서 놀랐습니다. 머리 공간이 뭐 조금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않는데 불편하지 않고, 앞뒤 공간도 충분하고, 무엇보다 시트의 넓이나 등받이가 굉장히 편해요. 밖에서 볼 땐 루프라인이 뒤로 떨어져서 굉장히 공간이 협소할 줄 알았는데 키가 180 정도 되는 저도 편안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벨로스터가 아무리 주행 성능을 위한 차라지만 뒷좌석을 위한 편의가 너무 부족한 건 아닌가 싶어요. 뒷좌석엔 뭐 어떤 네트나 그물망도 없고, 심지어는 에어벤트나 시거잭도 없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트렁크 공간을 보러 한번 가시죠. 정말 힘드네요. 자, 이제 트렁크 공간으로 와보면 벨로스터 N의 트렁크는 도대체 어떻게 열지 싶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요. 와이퍼 밑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벨로스터는 핫해치로서 적당한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도 어느 정도 넉넉히 들어가고 그렇게 비좁지 않아요. 트렁크를 살펴보면 밑부분에 이런 여유 공간도 있고, 아마 북미 사양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겠죠. 하지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라면 너무 극단적인 디자인을 선택한 나머지 깊이가 너무 깊어서 무거운 짐을 빼고 넣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가림막을 제공해주고 이 가림막이 분리가 쉬운 것은 좋지만 이 친구를 빼서 둘 곳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디 창고에나 박아두는 편이 좋겠네요. 자, 그럼 잠시 내려놓고 벨로스터 N의 공간을 더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로스터는 너무 고맙게도 바로 뒤에서 시트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트를 접으면 꽤 괜찮은 공간이 나오죠. 확실히 세단보다는 쓸모가 많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시트를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트를 접으려고 하면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죠. 역시나 왼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해가면서 시트를 펴주어야 합니다. 이제 제가 뽑은 이 차의 5가지 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엔진 옵션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건데요. 원래 이 차는 250마력입니다. 그리고 275마력이 되기 위해서는 자그마치 450만 원을 더 지불해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내장재가 너무 싼 티가 난다는 거예요. 현대차 최고의 브랜드의 통플라스틱이 보이십니까? 택시에서나 봤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쉬운 점은 바로 첨단 옵션의 부재인데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오토홀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막히는 길에서는 발에 쥐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단점은 후방 카메라 화질이 별로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차는 2020년에 나왔는데 마치 90년도 하두리를 보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 기능 제한입니다. 이 차는 고성능 N답게 아주 특별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만 런치 컨트롤이나 오버부스트는 한 번 쓰면 5분 정도는 쉬어줘야 돼요. 그럼 이제 제가 뽑은 이 차의 5가지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차는 N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N에만 있는 ELSD, NGS, NTS, NSF인가? 이름도 외우기 힘든 수만 가지 달리기를 위한 옵션이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벨로스터에는 이 수많은 전자장비들을 내 입맛대로 커스텀할 수 있습니다. 변속기, 엔진, 서스펜션, 스티어링, 차체 제어, ELSD, 심지어 배기 사운드까지 내 마음대로 커스텀할 수 있죠. 그 다음으로는 이 차의 배기 사운드입니다.
국산차에서 팝콘이라니. 네 번째 장점으로는 쉬프트 인디케이터인데요. 계기판 위쪽에 아주 아름답게 변속 시점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는 가격인데요. 이 모든 옵션이 자그마치 3,500만 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지구상에서 이 차가 유일하죠. 자, 그럼 이제 주행을 하러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